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4회차 기출문제 풀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려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앞으로 문제풀이, 요약정리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국가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정치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제도적 보상, 4. 문화유산의 전수, 5. 정신적 보상. 네, 정답은 1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분들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의 날, 어버이날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매년 기념하는 것은 정치적 보상입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과 설명이 옳은 것은 1. 생에 대한 회고,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2. 경직성의 증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3. 조심성의 증가,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4. 의존성의 감소,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5. 내향성의 증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피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이 심리적인 특성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생에 대한 회고는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가 아니라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청각,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감퇴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매사에 신중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이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좀 굳어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가는 것이 심리적 특성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이 심리적 특성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한부모 가족, 2. 조선 가족, 3. 확대 가족, 4. 독신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네,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이 맞습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가까이에 살면서 각자의 또 사생활은 잘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4번 다음의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 경찰서,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건복지부, 4. 노인보호 전문기관,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신고하고 접수하는 거 이런 것도 경찰서도 맞긴 하지만 여기 학대 사례에 대한 관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맞습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3.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4.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5.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정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노후에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고 또 생활 안정을 도모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2.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3. 시설급여는 15%, 재가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5. 전체 운영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이제 보기가 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은 경감을 받고 여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이 온 국민에게 이 보험료를 얼마를 거둘까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여기 공단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설급여는 15%가 아니라 20%, 재가급여는 20%가 아니라 15% 내용이 바뀌었죠. 시설에서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갖춰서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가급여는 내가 아무래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20%보다는 적게 15% 부담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랑 아마 청구되는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오죠. 그래서 장기보험료 따로 내고 건강보험료 따로 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한 번에 징수한다. 하지만 이 돈을 거둔 다음에는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전체 운영 재원은 보험료, 그리고 국가 지원, 그리고 하나가 빠졌죠. 본인 부담금. 네, 여기 본인 부담금까지 더해져야 맞습니다. 7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1. 욕구사정 기록지, 2. 요양보호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것은 여기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액 금액이죠. 본인 부담률 이것도 돈이죠. 그리고 여기 비용 이것도 돈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물론 여기 인정서에도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심리적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업무평가, 2. 상태평가, 3. 종합평가, 4. 욕구평가, 5. 자가평가. 정답은 4번 욕구평가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르신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라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 어르신의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 환경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어르신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욕구 평가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1.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2. 전문 상담가로서의 겸손한 태도. 3.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4.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5. 대상자의 권리는 지켜주고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제 직업 윤리를 묻고 있는데요. 명절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업무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한 겁니다. 이거는 규정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맞습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경감시켰다. 1. 관찰자, 2. 숙련된 수발자, 3. 정보 전달자, 4. 옹호자, 5. 말벗과 상담자. 정답은 2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경감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로서 숙련되게 어르신을 수발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맞습니다. 관찰자는 어르신의 뭐 상태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체온이나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이 식사를 얼마큼 하셨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어르신의 상태 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자나 시설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 옹호자는 어르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르신 편에서 어르신 편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말벗과 상담자는 어르신에게 대화를 나누고 어르신과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이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11번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저 사람은 올 때마다 남자처럼 머리를 잘라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1. 어르신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요. 2.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짧게 자르면 어르신도 편하고 저도 좋잖아요. 5.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니까 이제 싫다고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자르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개별적인 욕구를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머리 자르지 마시고 대신 이제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본인이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12번 시설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중 다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우리 방금 본 11번 문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11번 문제도 이렇게 개별화된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개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정해진 그런 시간이나 타임테이블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변경 요청을 할 때는 그것을 들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개인 물품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을 계속 복용한다. 스스로 목욕, 빨래,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대상자가 돌봄을 거부한다.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자기방임, 5. 유기. 네, 정답은 4번 자기방임입니다. 방임은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본인이 대상자 스스로가 먹지 말아야 될 약물을 계속 복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돌봄을 거부한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방임에 해당됩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이나 의료 처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3.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재를 신청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은 요양원에서 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아니면 재가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였다. 2. 가족의 출산으로 인해 돌봄휴직 상태이다. 3. 가구원의 소득 상실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 4. 이직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다. 정답은 5번이 맞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여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것은 일하다가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제공 중 다쳤을 때 입원하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다른 요양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한다. 2.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쉬게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5.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를 하면 되는데 직접 실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 그런 상담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준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해결해준다. 3. 업무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의논하여 절충한다. 4.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5.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겨둔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윤리적 태도, 윤리적 태도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윤리 시간 이런 거 공부하셨죠? 이렇게 바르고 착하고 이런 답들이 정답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이 맞습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준다라고 해서 맞았고요.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우리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우리 대상자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과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에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8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직접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한다. 5.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복지용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할 때 대처 방법인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알선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입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직접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아예 알선한다든지 직접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조건,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네, 필기 문제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3.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4.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결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에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폐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핵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보호장구 착용하시고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는 일광소독하는 게 맞는데, 이 결핵균은 햇빛에 딱 내놓으면 수분 내, 몇 분 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에 고열과 인후통으로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2. 물품을 소독하고 환기한다. 3.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4.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5.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일단 독감이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독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후에 5일까지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2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위산 분비 증가, 2. 신장의 혈류량 감소, 3. 간의 대사 기능 증가, 4.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이제 신체적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노인이 되면 위산 분비 증가 아니고 떨어지죠. 그리고 간의 대사 기능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는 맞긴 하지만 이 약물 중독의 위험과는 관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감소하는 거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을 능축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배설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몸 안에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기침 반사 감소, 2.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폐활량 증가, 5. 섬모운동 증가. 정답은 1번 기침 반사 감소가 맞습니다. 노인이 되면서 호흡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1번 기침 반사 감소가 맞습니다. 기침 반사는 이물질을 기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가 아니라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많아지죠.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면서 모든 탄력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폐활량도 떨어지고 섬모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잘 안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1. 강아지 목욕시키기, 2. 가벼운 실내 운동, 3. 금연, 4. 복식호흡, 5. 긴장감 완화.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천식 대상자는 꽃가루라던가 곰팡이라던가, 그리고 강아지나 여기 1번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의 어떤 털, 배설물 이런 것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좋은 내용이 되겠죠. 24번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혈압약 인삼, 2. 수면제 자몽주스, 3. 철분제 오렌지 주스, 4. 칼슘제 커피, 5. 항생제 우유. 정답은 3번입니다. 흡수를 돕는 식품, 여기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비타민 C 이런 것과 잘 맞습니다. 인삼, 자몽주스, 커피, 우유 이런 것들은 흡수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5번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질의 수축력 증가 2. 성적 욕구 감소 3. 방광 용적 증가 4.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5. 잔뇨량 증가.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노화가 되면 비뇨생식기에도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정답은 5번 잔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방광 용적이 증가가 아니라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 소변이 마렵고 잔뇨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의 수축력 증가가 아니라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고요. 성적 욕구 감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성교가 어렵고 뭐 통증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성욕 감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 근육도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26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피하지방 감소 2. 체중 증가 3. 변비 4. 근육량 증가 5. 잦은 체위 변경.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은 피하 지방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눌리고 슬릴 때 욕창이 발생하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중이 감소할 때 그리고 이제 변비가 아니라 요실금이나 변실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근육량이 증가가 아니라 근육량이 감소할 때 쉽습니다. 그리고 잦은 체위 변경 이런 것들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피하지방 감소가 되겠습니다. 27번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2.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을 한다. 5.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리 녹내장이라는 거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약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인다 이런 것들은 안압을 더 높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2번처럼 양쪽 눈 모두 안과 검진 받는 게 좋습니다.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은 잘한 거고요. 눈을 자주 비비는 거 이런 거 좋지 않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죠. 이 녹내장은 어두움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밝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도 안압을 상승하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28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미각이 저하되어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진다. 2.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다. 3. 전체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4. 소화액 분비가 과다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5. 비타민을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요인을 찾는 건데요. 일단 미각이 저하되는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잘 못 느끼니까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3번은 맞습니다. 전체 섭취량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뭐 국수, 떡 이런 것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골고루 드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소화액 분비가 과하다가 아니라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비타민을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는데 잘 못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9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2.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3.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증가시킨다. 4.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5.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옳은 것은 일단 4번이 맞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가 아니라 분비가 적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분비물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통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과 성생활은 이제 특별한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유방절제술 그리고 자궁적출술 이런 것들은 성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30번 대상자가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돕는 방법은 1.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여 활력을 돕는다. 2. 외출할 때는 딱 붙는 옷차림을 한다. 3.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한다. 4. 매 20분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신다. 5.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덥죠. 이렇게 우리 대상자분들도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4번이 맞습니다. 매 20분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주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 20분마다 물을 한 컵씩 잘 마시게 해야 하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외출할 때 딱 붙는 옷이 아니라 약간 헐렁한,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목욕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샤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1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2.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3.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 4.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임 5.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2번부터 5번까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2.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3.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4.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5.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데요. 사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어르신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한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의견 수렴,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은 직원회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3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철 28에서 28도로 유지한다. 2. 하루에 3번 두세 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4.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5.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을 묻는 방법인데요. 1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가 아니라 22에서 25도가 적당하고요. 겨울철은 18에서 22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하루에 3번 그리고 두세 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데 최소 10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두면 안 되고 이제 환하게 오히려 켜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됩니다. 국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코드가 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기 코드는 치우셔야 됩니다.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2.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3. 실금 또는 실변을 한다. 4. 호흡이 규칙적이다. 5.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공의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붉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창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 긴장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이나 또는 실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숨이 가쁘고 깊게 몰아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3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영양분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2명이 환자 상태와 의향서를 쓴 것을 확인하고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은 맞습니다. 작성 후에 일단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영양분 공급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영양분 공급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요.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는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기 35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실기 45문제 준비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